신축생 61년생 소띠 여러분, 평생 가족 위에 묵묵히 고생만 하시다가 드디어 올해 그 보상이 시작됩니다. 2026년 병오년이 밝아온 이 새해 초반, 특히 1월과 2월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61년생으로서 이미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기시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긴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무게를 홀로 지고 가셨을까요? 소띠의 상징처럼 묵묵히 땅을 일구며 가족의 터전을 다지신 그 인내와 헌신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집안의 큰 기둥이 되셔서 경제가 어려울 때도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하시며 밤낮 없이 애쓰셨죠.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모시고 집안 살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피로와 외로움은 삼키시기 바쁘셨죠. 가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올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신 여러분이기에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탓하시고 쉬는 걸 미안해 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하늘이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올해 초반, 특히 1월과 2월에 여러분의 오랜 인내가 따뜻한 열매로 맺히는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이 서서히 풀리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존경과 정성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들이 모여 큰 기운으로 번집니다. 이어서 신축생 여러분의 명리적 기운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축은 천간의 신금이, 지지의 축토가 자리한 사주예요. 신금은 가을의 차가운 서리를 상징하는 날카롭고 정제된 금기운으로 세련된 결단력과 강한 책임감을 줍니다. 마치 보석처럼 빛나지만 너무 차가워서 때로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기도 하죠. 축토는 겨울 끝자락의 습한 땅으로 깊은 인내와 안정된 기반을 상징합니다. 이 토기운이 금을 받쳐주면서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가지게 되셨어요. 젊은 날부터 가족이 흔들리면 안 돼 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묵묵히 견뎌내신 그 힘은 바로 이 금과 토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실 때의 그 예리함, 자식 진로를 상담할 때의 신중한 한마디, 집안 재정을 꼼꼼히 관리하신 습관. 모두 이 기운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토기운이 습하다 보니 변화에 조금 느리게 적응하시고 금기운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신 적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과 피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외로움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가족들이 지금 안정된 삶을 사는 건 바로 여러분의 그 인내 덕분입니다. 자식들이 그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할 때 그게 가장 큰 보상이 아니겠어요? 이 기운을 바탕으로 이제 2026년 병오년의 전체 기운을 보죠. 병오는 태양 같은 병화와 뜨거운 오화가 만난 강한 양의 불기운 해입니다. 불이 토를 만나면
처음에는 뜨거운 열기로 토의 표면을 태우듯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죠. 하지만 곧 그 열기가 토를 구워 더욱 단단하고 비옥한 땅으로 바꿔줍니다. 마치 오래된 농토에 불을 지펴 잡초를 태우고 새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축토가 이 불기운을 받아 평생 쌓아온 기반이 더 튼튼해지고 열매를 맺는 해예요. 신금은 불에 녹아 정제되면서 더 순수하고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묵혀둔 피로와 걱정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활력이 돋는 타이밍입니다. 하늘이 이제 그만 애쓰고 네 공덕을 받아라 하며 손을 내미는 해죠. 특히 천간의 병화와 신금이 어우러지며 하늘의 기운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해로 그동안 쌓아온 품격과 권위가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1월은 정월로 아직 겨울의 축토 기운이 강해 불이 천천히 스며들며 몸과 마음을 데우는 시기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무겁다거나 가족 대화가 부드러워지는 식으로요. 2월은 입춘을 지나 목기운이 깨어나면서 불꽃이 성장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1월에 뿌려진 씨앗이 2월에 싹트듯 재물이나 관계에서 구체적인 좋은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2달을 잘 보내면 올해 전체가 안정되고 풍요로워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대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이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26년 1월과 2월의 운세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1월은 아직 겨울의 축토 기운이 깊게 남아있는 정월이라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며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데우는 시기예요. 지난해 쌓였던 피로와 무거운 짐이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작은 안정감과 평온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족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조용한 변화가 시작돼요. 오랜만에 먼 친척이나 지인에게서 안부 연락이 오거나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는 작은 신호들이 보일 거예요. 이 달은 정리와 준비의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뤄두었던 서류나 물건 정리, 통장 점검 같은 일을 하나씩 마무리하며 기반을 다지면 불기운이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 신중함이 올해 전체 운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지난해의 서운함이나 걱정이 서서히 풀리면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여유가 생겨요. 건강 면에서도 몸이 데워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지지만 아직 추위가 남아있어 관절이나 소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월을 차분히 보내면 하늘이 여러분의 인내를 인정하며 다음 달로 이어질 좋은 기운을 준비해 줍니다. 2월은 입춘을 지나 목기운이 깨어나면서 불꽃이 성장과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는 달이에요. 1월에 뿌린 씨앗이 싹트듯 재물 소식이나 가족의 따뜻한 정성, 귀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자식이 먼저 찾아와 효도를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조언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거나 지인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순간이 늘어나요. 관계운이 활짝 피면서
외로움이 줄고 집안 전체가 웃음소리로 채워질 거예요. 건강도 안정되며 활력이 돋아 산책이나 가벼운 움직임이 더 즐거워집니다. 이 2달의 흐름을 잘 타시면 올해 전체가 든든하고 풍요롭게 펼쳐집니다. 1월의 신중함과 준비가 2월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1월에 내려놓은 무거움이 2월에 큰 평화로 돌아오니 그 과정을 믿고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오랜 노력이 이제야 제대로 빛을 보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기운을 실생활에서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 시니어 여러분께 맞춘 실천법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각 방법마다 왜 효과적인지, 어떻게 시작할지, 1월과 2월에 어떤 변화가 올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부담 없이 하루 조금씩 해보세요. 첫 번째 실천법으로 오랜 인맥을 하나씩 되살리기를 해보세요. 소띠 여러분은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지만 바쁜 삶 속에 멀어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친척들 마이너스 그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1월부터 노트에 10명 정도 이름을 적고 한 주에 한 분씩 안부 전화나 문자를 보내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건강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왜 이게 좋을까요? 불기운이 강한 올해 따뜻한 재연결은 귀인 운을 열어줍니다. 축토의 안정된 기운이 금의 예리함과 만나 옛 인연이 뜻밖의 도움 정보, 소개, 작은 선물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거나 친척이 재물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대화가 서먹할 수 있지만 2월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깊어져요. 한 분과 통화 후 기분 좋았어 라고 스스로 칭찬하세요. 이 습관이 외로움을 줄이고 주변에 여러분의 든든함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매일 저녁 노트에 오늘 누구 생각났나 적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한 달 지나면 인맥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두 번째 실천법은 집안 특정 방향을 중심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거예요. 집은 여러분 기운의 거울이에요. 특히 소띠의 귀인 방위인 북동쪽과 금기운을 돕는 서쪽을 맑게 하세요. 1월부터 하루 15분씩 북동쪽 선반이나 서랍을 열어 불필요한 물건, 오래된 영수증, 안 입는 옷, 먼지 쌓인 장식품을 버리세요. 버릴 때는 고마웠어. 이제는 보낼게 라고 속으로 말하며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 자리에 작은 화분이나 흰색 꽃병을 새로 놓아보세요. 서쪽에는 은색 사진 액자나 작은 거울을 두면 금기운이 반사되어 빛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축토의 습한 기운이 쌓이면 무거움이 되지만 정리를 통해 공간을 비우면 불기운이 순환합니다. 1월에는 집안 공기가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고 2월에는 새로운 기회 방문객, 좋은 소식이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정리 후 창문을 5분 열어 환기하면 더 좋습니다. 베란다나 창고가 복잡하시면 하루 한 박스씩만 하세요. 이 과정에서 내 인생도 이렇게 정리되네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매주 끝에 정리한 곳 사진 찍어 보관하면 성취감이 커집니다. 세 번째 실천법으로 아침과 저녁에 작은 몸 관리 의식을 들여보세요. 불기운이 들어오면 몸에 열기가 올라 소화나 관절에 신호가 올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레몬 몇 방울 넣어 마시면 좋으니 천천히 마시며 창가에 앉아 깊게 숨 10번 쉬세요. 오늘도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속으로 말씀하세요. 저녁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담그며 하루를 돌아보세요. 병원연의 뜨거운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 대추차나 도라지, 무 같은 흰색 음식을 챙겨 드시면 기관지와 마음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토기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불의 과열을 막아줍니다. 1월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작은 변화를, 2월에는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관절이 뻐근하시면 스트레칭 동영상을 따라해 보세요. 매일 이 의식을 하면 건강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우리 함께 물 한 잔 마시자 하면서요. 네 번째 실천법은 매일 저녁 짧은 산책과 하늘 관찰이에요. 동네 한 바퀴 20에서 30분만 걸으세요. 해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고 많았어. 이제 쉬자라고 스스로 토닥이세요. 날씨가 추우면 베란다에서라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기운이 강할 때 자연과 이렇게 연결되면 마음에 쌓인 열기가 부드럽게 가라앉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1월에는 아직 겨울바람이 차가워서 혼자 조용히 걸으며 그날의 일들을 곱씹고 내려놓는 시간이 될 테니 천천히 걸으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2월로 넘어가면 입춘의 기운이 더해져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배우자나 손주와 함께 걷는 날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럴 때 손잡고 걷거나 손주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가족운이 한층 밝아지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산책 중 우연히 만난 이웃과 가볍게 인사 나누는 순간도 소중합니다. 그 작은 대화가 귀 눈의 문을 살짝 열어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만보개 앱을 설치해 하루 3,000보 정도를 목표로 세워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여백이 됩니다. 평생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라서 이런 여유가 더욱 값질 거예요. 피곤한 날은 거리를 줄이거나 아예 쉬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기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지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을 심어줄 거예요. 5번째 실천법으로 주말에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평생 절약하며 가족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신 여러분, 이제는 조금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좋아하는 것 하나를 사세요. 시장에서 제철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 동네 빵집에 갓 구운 따끈한 빵, 오랜만에 찾는 찻집에서 여유롭게 마시는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평생 수고했으니 이 정도는 돼야 하며 마음껏 즐기세요. 이 작은 선물이 불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주고 복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을 조금씩 키워줍니다. 1월에는 아직 추운 날씨 탓에 집 근처에서 간단한 것으로 시작하다 보면 소소한 즐거움이 쌓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월로 넘어가면 목기운이 더해지면서 그 즐거움이 재물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작은 지출이 뜻밖의 선물이나 수입으로 돌아오거나
가족이 비슷한 정성을 베풀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배우자와 같이 과일을 깎아 먹거나 손주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며 웃는 순간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이 습관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의식입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뒤로 미루셨던 만큼 이제는 나를 위한 이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되고 삶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주말 저녁에 그 선물을 즐기며 오늘도 잘 버텼구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더 밝게 물들여 줄 거예요. 이 실천법들을 통해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행운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을 여러분의 금과 토 기운이 부드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색상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색상은 흰색, 은색, 그리고 연한 갈색이에요. 흰색은 순수함과 맑은 에너지를 상징해서 마음의 무거움을 씻어주고 신금의 차가운 기운을 정제된 빛으로 바꿔줍니다. 은색은 금 기운을 직접적으로 보강해서 판단력과 안정감을 더해주며 작은 소품으로도 강한 효과를 발휘해요. 연한 갈색은 축토의 깊은 인내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면서 불기운의 열기를 순화시킵니다. 일상에서 흰색 모자나 스카프를 자주 착용해 보세요. 겨울이라면 흰색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하루가 한결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은색 반지나 목걸이, 시계처럼 몸에 지니는 액세서리를 하나 장만하시면 금 기운이 살아나면서 주변에서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연한 갈색 지갑이나 가방을 사용하시면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흐름을 만들어요. 은색 시계에 흰 셔츠, 연한 갈색 머플러 조합은 병오년의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하루 복장입니다. 집안에서는 남서쪽 방향에 은색 소품이나 작은 거울을 두세요. 남서쪽은 토기운과 금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자리라서 그곳을 밝게 하면 전체 집안 기운이 맑아집니다. 예를 들어 은색 촛대나 흰색 꽃병에 연한 갈색 리본을 묶어두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오늘은 흰색으로 시작할까, 은색으로 힘을 내볼까 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이 작은 의식이 불기운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조절해 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귀인에게 연락할 때는 하루 중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를 활용해 보세요. 소띠에게 에너지를 주는 시간대입니다. 행운 숫자는 149가 특히 잘 맞아요. 일은 새로운 시작을, 사는 안정과 기반을, 구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전화나 약속은 11, 4일, 9일, 14일, 19일처럼 이 숫자가 들어가는 날로 잡아보세요. 통장 번호나 비밀번호에 이 숫자를 넣는 것도 작은 행운을 부릅니다. 로또나 작은 복권을 사실 때도 이 숫자를 참고하시면 재미가 더해져요. 1월부터 이 색상과 숫자를 의식적으로 활용하시면 서서히 기운이 바뀌는 걸 느끼실 거고 2월로 넘어가면 그 효과가 더 커져서 일상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이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강력한 개운법이에요. 매일 이 요소들을 떠올리며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금과 토 기운이 정제되고 불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과정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요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의할 점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과 2월은 불기운이 점점 세져서 마음과 몸의 열기가 과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열기가 조급함이나 초조함으로 나타나면 평소의 신중함이 흐려질 위험이 있어요. 특히 큰 돈과 관련된 결정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투자 제안이나 부동산 문서, 자식에게 목돈을 보태달라는 부탁이 들어와도 바로 좋다거나 안 된다 결론 내리지 말고 최소 하루에서 사흘은 두고 보세요. 가족과 꼭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전문가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강점인 신중함이야말로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대화 중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지인과 통화가 꼬일 때 말부터 앞서지 말고 깊게 숨을 한번 고르세요. 지금 이 말 정말 필요할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만 들여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식이나 늦은 저녁 식사도 조심하세요. 불기운이 세지면 소화가 더뎌지거나 몸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일찍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료도 잠시 줄이시면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10가지를 적으면 부담이 돼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2-3가지만 골라 천천히 실천하세요. 만약에 하는 걱정이 머리를 맴돈다면 종이에 적어서 접어 서랍에 넣어버리세요. 그 걱정을 머릿속에 두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게 최선입니다. 과욕도 주의하세요. 좋은 기회가 보인다고 무리해서 뛰어들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어요. 자식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해도 여러분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시고 원칙을 지키세요. 이 모든 주의는 여러분의 행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예요. 1월에 이 신중함을 잘 지키시면 2월에 더 큰 안정과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올해 초반을 평온하게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의점들을 지키며 다가올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재물운은 올해 초반 안정된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화려하거나 갑작스러운 큰돈보다는 오랜 세월 쌓아온 기반 위에 조용히 쌓이는 든든한 재물이 주를 이룹니다. 가장 먼저 미뤄둔 통장과 증서, 적금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잊고 있던 만기 적금이 발견되거나 오래된 주식 배당금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앱이나 통장을 하나씩 열어보는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뜻밖의 이득이 나올 수 있어요. 가족 관련 좋은 소식이 재물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자식이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효도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고 손주의 학업 성취나 작은 상장 소식도 가족 전체의 기운을 밝혀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안정적인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유혹적인 고수익 투자 제안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신중함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움직이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저축이 불어나고 그 돈이 다시 안정된 곳에 자리 잡습니다. 부부가 함께 매달 재테크 계획을 세우면 흐름이 더 단단해져요. 예를 들어 매월 통장 잔고를 함께 확인하고 이번 달은 여기서 조금 아꼈네 하며 칭찬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1월에는 이런 정리와 점검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는 시기라면 2월에는 목기운이 더해지면서 그 씨앗이 싹트는 구체적인 열매가 보입니다. 문서 관련 일이 풀리며 상속이나 보상금,
부동산 소식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요. 들어온 돈은 꼭꼭 숨겨두시고 자식들의 달콤한 부탁에도 원칙을 지키세요. 이 돈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며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재물은 강제로 쫓을수록 멀어지니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기다리세요. 매월 말에 재정 노트를 쓰며 이번 달 감사한 재물을 적어보세요. 그 감사가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 재물운과 연결되는 가족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가족운은 올해 초반 가장 따뜻한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애쓰신 여러분의 헌신이 이제 부드러운 정성으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오랜 오해나 작은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자식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오거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물어보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내 말 안 듣더니 하시던 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조언을 먼저 구할 거예요. 배우자와의 대화도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깊어지면서 마음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어땠어? 하고 서로 물어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큰 화목이 생깁니다. 손주는 특히 밝아요. 손주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거나 그림을 그려 보내올 때 그게 여러분 마음을 가장 크게 채워줍니다. 1월에는 집에서 손주와 간단한 전화나 영상통화로 시작하세요. 2월로 넘어가면 손주가 직접 찾아오거나 작은 선물을 들고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 전체를 밝혀주고 가족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족 모임이 잦아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요. 불기운이 세질 때 감정이 오르내릴 수 있으니 듣는 자세를 먼저 가지세요. 네 생각은 어때? 하고 여유를 두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이 따뜻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매주 한번 가족 사진을 보며 다들 건강해서 감사하다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감사가 가족운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1월에 시작된 작은 정성이 2월에 큰 화목으로 꽃피는 과정을 즐기세요. 가족운과 함께 주변 인연을 밝혀주는 귀인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병원연의 강한 불기운 속에서 여러분의 금과 토기운을 도와주는 귀인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해입니다. 특히 1월과 2월에 그 귀인의 기운이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오랜 세월 홀로 짊어지던 무게를 나눠줄 든든한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귀인은 꼭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지내던 분들이 더 큰 도움을 주거나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의 묵묵한 인내와 신뢰를 하늘이 인정하시고 그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잘 맞는 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용띠가 최고의 귀인 띠입니다. 용띠의 강한 목과 토기운이 여러분의 축토를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신금의 결단력을 더 날카롭게 빛내줍니다. 용띠 지인이나 후배가 조언을 주거나 기회를 제안하면 그게 재물이나 건강 관련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용띠 친구가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거나 병원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의 용기와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내를 보강해서 망설이던 일을 추진할 힘을 줍니다. 호랑이띠와 함께하면 판단이 더 정확해지고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의 부드러운 목 기운이 불기운의 열기를 순화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토끼띠 가족이나 지인이 작은 정성을 보일 때 그게 큰 위로와 실제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띠와의 만남은 1월의 우연한 연락으로 시작해서 2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 띠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먼저 안부 인사부터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귀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 귀 눈은 특히 1월의 우연한 만남이나 연락으로 물꼬가 트이고 2월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강합니다. 1월에는 용띠나 호랑이띠 분에게서 가벼운 안부가 먼저 올 수 있고 그 대화 속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거예요. 2월로 넘어가면 토끼띠 가족의 작은 정성이 큰 위로가 되거나 귀인의 조언이 재물이나 건강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반대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띠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말띠의 강한 불기운이 올해 병원연의 화기와 겹쳐서 과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띠 지인과 대화할 때 의견 차이가 커지기 쉽고 감정이 앞서서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돈이나 가족 문제로 상의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두 번째는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의 변덕스러운 금기운이 여러분의 신금을 자극해서 작은 약속이 깨지거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와 사업이나 공동 계획을 세울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세요. 세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의 불안정한 화기가 토기운과 부딪혀 감정적 갈등을 만들기 쉽습니다. 양띠와의 만남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도 신호가 올 수 있어요. 이 띠들을 만날 때는 듣는 자세를 먼저 취하시고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세요. 불기운이 세질 때 이 띠와의 거리를 적당히 두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귀, 눈은 결국 여러분의 지혜로 가려내는 거예요. 잘 맞는 띠는 가까이 하고 자주 연락하세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띠는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이 균형이 1월과 2월 관계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올해 전체 귀, 눈을 더 밝혀줍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이 궁합은 불기운과 토금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니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따르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 1월에 좋은 띠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면 2월에 그 인연이 실질적인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인연과 함께 건강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건강운은 작은 관리와 꾸준함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몸에 열기가 올라 두통이나 관절 통증, 소화불량 같은 신호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시하지 말고 바로 반응하세요. 규칙적인 움직임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20에서 30분 산책을 하시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세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이나 어깨 돌리기 같은 소소한 습관이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휴식도 똑같이 중요해요. 낮에 10에서 20분 눈 감고 쉬거나 창가에 앉아 깊게 숨 쉬는 시간만으로도 에너지가 재충전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잠시 줄이시면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일찍 불을 끄고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패턴이 건강의 기반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목이 칼칼하거나 피로감, 소화불편 같은 것을 놓치지 말고 바로 대처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마사지로 달래주세요. 1월에는 이런 작은 관리로 몸의 균형을 잡는 시기라면 2월에는 목 기운이 더해지면서 건강이 안정되고 활력이 돋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몸 어디 감사했나 떠올려 보세요. 그 습관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몸을 가장 아끼는 우선순위로 두세요. 건강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만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신축생 소띠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중간쯤 서 계신 여러분께 하늘이 따스한 햇살을 내려주고 있어요. 평생 묵묵히 걸어오신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올해 초반, 특히 1월과 2월부터 하나씩 나타날 겁니다.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 손주의 작은 선물, 뜻밖의 좋은 소식, 몸이 가벼워지는 아침 마이너스,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더 이상 내가 더 애써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만 쉬시고 그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잘 살아오셨어요. 남은 인생은 그 결실을 편안히 누리는 시간으로 채워질 거예요. 하늘도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한결 따뜻해졌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2026년 1월과 2월이 여러분 가슴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길, 평안과 기쁨, 건강과 풍요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온기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띠 화이팅이나 새해 소망 한 줄만 남겨주세요. 건강하게 만보 걷기 혹은 자식과 웃으며 통화하기 등 아주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혹은 오늘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은 간단히 소띠 화이팅이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행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운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황금빛으로 빛나길 바랍니다.